군 휴가 이틀째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부대 생활의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싶었다. 남자 사람 친구 준호와 여자 사람 친구 지민이가 나왔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다. 야, 진짜 군대 갔다 오니까 더 성숙해 보인다. 지민이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성숙은 무슨. 그냥 맞기 싫어서 참고 사는 거지. 우리는 밤 10시까지 마셨다. 준호가 먼저 일어났다. 나 내일 출근해야 돼서 먼저 간다. 지민이 집까지 잘 데려다줘. 그래, 조심히 들어가. 준호를 먼저 보내고 나는 지민이와 함께 걸었다. 지민이네 집은 우리 동네에서 할렘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있는 주택가였는데 빈곤층이 많이 살았고 범죄 발생률도 높았다. 경찰차가 심심찮게 지나다니는 동네였다. 할렘에 잘 사냐? 내가 농담조로 물었다. 닥쳐. 월세 싸서 산 건데 뭐. 지민이는 무섭고 으스스한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놀려주고 싶었다. 야, 근데 너희 동네 알아? 예전에 여기서 사건 많이 터졌잖아. 그만해. 아니 진짜로. 여기 중학교 뒤편 공터에서 말이야. 나는 과장을 섞어가며 온갖 무서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지민이는 귀를 막으며 시끄러워. 그만해. 를 반복했다. 나는 깔깔 웃었다. 그렇게 놀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지민이네 집 앞에 도착했다. 후, 드디어 집이다. 지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 이제 가는 길에 귀신 만날 거야. 자기들 이야기 많이 한 놈 잡아가 버려라. 뭐야, 삐졌어? 삐진 거 아니야. 진짜 만날 거라고. 지민이는 씩씩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실 지민이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되는 거리였다. 걸어서 15분 정도. 나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다. 금요일 밤이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술집과 식당이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는 번화가였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는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지민이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던 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에 더욱 집중했다. 화면만 보면 무서운 생각이 안 들 것 같았다. 언덕길이 시작됐다. 가로등은 몇 개 나가 있었고 어둠이 더 짙어졌다. 나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그렇게 한 5분쯤 걸었을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춰섰다. 앞에 평상이 하나 있었다. 낡은 나무 평상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여름에 앉아 쉬시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다리가 보였다. 가느다란 여자아이의 다리였다. 하얀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다리 한 쌍이 보였다. 평상 앞에 서 있는 아이였다. 역시 여자아이였고 같은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나이는 중학생쯤으로 보였다. 앳된 얼굴이었다. 이 시간에 애들이?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곧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예전에도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몇 번 오해를 산 적이 있었다. 여자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수상하게 봤다. 한 번은 경찰까지 온 적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여학생들을 스쳐 지나갔다.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 이 시간에? 이 동네에? 나는 핸드폰을 봤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 2345. 밤 11시 45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이런 우범지대에 혼자 있다고? 내 걸음이 느려졌다. 뭔가 이상했다. 뒤돌아가서 물어봐야 하나? 혹시 집을 못 찾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내 바로 뒤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우리 보이나 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중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차분하고 너무 무표정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나는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다가 빨라졌다. 그러다가 뛰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뛰었다. 언덕을 넘어 골목을 지나 집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저 사람 우리 보이나 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왜 그렇게 말한 거지? 왜 보이나 봐라고 한 거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제 지나갔던 그 길을 다시 지나갔다. 낮에 보면 괜찮을 것 같았다. 어젯밤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언덕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다시 멈춰섰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경찰차 2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선 채로 한 경찰관에게 물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여학생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근처 중학생들이었어요. 언제요? 밤 10시 3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밤 10시 30분. 내가 그 아이들을 본 건 11시 45분이었다. 1시간 15분 후. 이미 죽은 뒤였다. 평상 위에 앉아있던 아이. 평상 앞에 서 있던 아이. 삼선 슬리퍼. 그리고 그 목소리. 저 사람 우리 보이나 봐. 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게 신기했던 거였다. 자신들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밤에 그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민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귀신을 만난다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절 연휴 셋째 날 밤, 나는 1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과 시골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소주잔이 오가며 그간의 안부가 쏟아졌다.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사업에 실패했고, 누구는 아직도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들.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야, 기억나냐? 중학교 때 우리 야자 빠지고 PC방 간 거? 민수가 붉어진 얼굴로 소주를 들이켰다. 민수는 중학교 때부터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항상 검은색 패딩을 즐겨 입었다. 그날도 그는 낡은 검은 패딩을 걸치고 있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담임한테 걸려서 둘이 복도에 무릎 꿇고 우리는 밤 11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다.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민수와 나만 남았다. 그의 집도 우리 집도 같은 방향이었기에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치기를 식혀주었다. 아니, 식혀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흐릿했고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야, 저기. 민수가 어둠 속 한 지점을 가리켰다. 시선을 따라가자 낡은 한옥이 보였다.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송신의 흉가. 우리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마을에서 유명했던 그곳이었다. 송신애잖아.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송신애는 20년 전쯤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한 집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어떤 이는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워낙 맺힌 귀신이 산다고 했다. 소문만 무성했지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다. 겁이 많았던 민수와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빨리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야, 우리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민수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냐? 지금?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겠냐? 추억 삼아. 술 기운 탓이었을까? 그의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내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다. 나는 플래시를 켰다. 불빛이 마루를 비쳤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조심해서 들어가. 민수가 앞장섰다. 그의 검은 패딩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우리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낡은 가구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와, 진짜 오싹하다. 민수가 중얼거렸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등골이 서늘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의 공기는 다른 곳과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무언가에 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야, 이제 나가자. 봤으니까 됐잖아. 내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방까지만 보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거실 옆 방으로 향했다. 닫혀있던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방이었다. 이불도 옷도 모두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였다. 드르륵.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나와 민수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내 손이 떨렸다. 핸드폰 불빛을 현관 쪽으로 비쳤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자아이였다.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하얀 원피스는 붉은 핏물에 젖어 있었다. 손톱은 뜯겨져 나갔고 맨발은 검붉게 얼룩져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진 듯 크게. 그리고 기어오고 있었다. 우리를 향해. 마치 거미처럼 팔다리를 꺾으며. 으악.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황급히 안방 안쪽으로 도망쳤다. 나도 정신없이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쾅 닫았지만 잠금 장치는 녹슬어 작동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쿵쿵거렸다. 드르륵, 드르륵.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기어오는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어야 해.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키가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나무 장롱이었다. 저기. 민수가 장롱을 가리켰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었다. 장롱을 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야, 빨리. 민수가 이미 장롱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며 손짓했다. 들어와. 빨리. 끼익.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장롱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야, 뭐해? 빨리 들어와.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방 안으로 여자아이가 기어들어왔다. 핏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들어와.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한 발을 들어 올렸다. 장롱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삐리리리링. 내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 민수. 손이 얼어붙었다.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어디냐? 나 밖으로 도망칠 때 같이 나왔어야지. 지금 담장 밖인데 너 안 보여. 야, 대답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장롱 안에 있던 민수를 바라봤다. 그것은 웃고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들어와. 라고 속삭이며.